이내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81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에서 문학서점 고유서사 운영하고 있는 차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KBS 1라디오에서 라디오 프로그램 제작하고 있는 이주영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드디어 개간지 봄호들을 들고 왔는데요. 그 첫 순서로 문학과 사회 2021년 봄호 들고 왔어요. 통권으로는 133호고 그래서 개간지 살짝 살펴보고 한정현 작가의 신작 단편소설 쿄코와 쿄지라는 작품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문학과 사회는 이제는 다들 아시겠지만 별책부록식으로 개간지에서 테마로 잡은 이야기들을 따로 별책으로 하이픈. 발간을 하고 있어요. 네, 하이픈이라고. 그래서 하이픈 얘기를 먼저 좀 드리면 젊은 시인들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머릿말에서. 그래서 최근 2, 3년 사이에 시집 한 권 이상을 낸 그 시인들의 시작 노트와 그리고 그 시인들에 대한 평론가들의 어떤 시인론 같은 것을 실었어요. 그래서 12명의 시인과 12명의 평론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되게 시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소장하고 싶은 맞아요. 책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제가 여기에 시작 노트를 실은 시인들만 말씀을 드리면 강혜빈, 김유림, 문보영, 안태훈, 오은경, 이다희, 이설빈, 이소호, 임소라, 임지은, 주민현. 네, 이런 시인들이 있고요. 저희가 작년에 그 요즘 시이야기에서 주민현, 이다희 작가의 시집들 소개했었던 기억도 나고 그래서 시작 노트도 사실 저는 좀 읽기가 쉽지는 않은 귀한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래서 읽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창작 작품들을 보면 시 같은 경우에는 김기택, 이수명, 김이듬, 김한, 박연준, 서효인, 신지아, 장미도, 김선호 작가의 신작이 실려 있고요. 소설은 한정현, 이유리, 구소현 작가의 신작 단편, 구병모 작가님이 상하의 문으로라는 장편 연재하고 계신데 3회가 실려 있습니다. 리뷰는 여기는 주로 이제 단행본들 리뷰 많이 실려 있는데요. 한유주 작가 숨, 정소영 가해자들, 이승우 사랑이 한일, 그 다음에 시집은 황동규 마종기 작가 시집, 정영수 작가 내일의 연인들, 우다영 앨리스하고 부르면 등등 최근 나온 단행본 위주의 리뷰 볼 수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챙겨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한정현 작가 쿄코와 쿄지 이야기 해볼게요. 쿄코가 경자고 쿄지가 경자죠. 둘 다 경자구나. 네네네. 둘 다 경자죠. 근데 이제 소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라는 한자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읽는 게 바뀌어서 일단은 쿄코와 쿄지라는 두 개의 이름으로 등장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 쿄코가 주변 친구들과의 옛날 이야기와 자신의 아이인 딸인 영소가 이제 등장하는 그런 소설인데요. 사실 이렇게 좀 복잡하다고 하기엔 그런데 여러 인물들의 이야기나 여러 시대적 상황이나 배경이 좀 많이 등장을 하는 소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어쩌면 한정현 작가의 이전 작품들에서도 그러니까 한정현 작가의 작품을 좋아하고 익숙하게 따라 읽어온 분들한테는 막 낯선 그런 설정은 아닐 수 있겠지만 사실 요즘 소설들 저희가 다룬 것들도 그렇고 발표되는 것들은 저는 좀 점점 더 약간 단순해지는 경향이 없지 않은 것 같은데 약간 한정현 작가 소설은 항상 여러 결이나 여러 이야기나 여러 배경들이 등장을 해서 좀 따라가면서 읽다 보면은 어느새 그냥 정신없이 몰입해서 읽는다는 느낌이 들기는 했어요. 이번 작품도 그렇게 읽었는데요. 줄거리를 먼저 설명을 해드리자면 쿄코, 그러니까 경자의 원래 이름은 경여였죠. 경여였고 그 광주에서 청소년 시절을 보낸 여성인데 친구 4명과 굉장히 단짝처럼 이제 어울려 지냈던 과거의 이야기들을 이게 설정이 미래의
딸인 영소에게 편지를 쓴다는 식으로 자기가 과거에 있지만 나는 미래를 볼 줄 알고 그리고 미래의 내 딸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들처럼 전개가 돼요. 그러면서 자신의 이름에 대한 설명들을 이제 시작을 하는 건데 격려의 친구들은 원래는 해숙, 미선, 그리고 영성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었는데 결국에는 어떤 자신들의 끈끈한 우정을 좀 입증해 보이고 싶다는 생각에서 근데 막 뭐 무협소설에 나온 것처럼 나무 아래에서 뭐 피를 나눠갖거나 이런 거는 하기 싫고 그리고 영성이라는 친구는 이제 남자 아이인데 어른들이 너는 왜 맨날 여자애들이랑 몰려다니냐. 그리고 영성은 좀 여자 같다는 놀림을 받는 친구였고 그래서 이들이 얘기를 하다가 우리의 이름을 자자 돌림으로 바꾸자. 근데 그랬던 이유는 여기에 직접적으로 나오는데 아들 대접 받고 싶다는 얘기가 굉장히 여러 번 나와요. 이제 영성 빼고는 다들 딸인 거고 근데 사실 영성도 그냥 아들이라고 볼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서 아들 자자로 이름을 개명하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실제로 개명을 하게 되는 거는 이제 경자인 거죠. 개명 신청이 완료된 건 경자 하나뿐인데 나중에는 아들 자 우리 하지 말고 뭐 인간자 할까? 아니면 스스로자는 어때? 이런 얘기를 나누다가 나중에는 스스로자로 이름을 바꾸자라고 의기투합을 하지만 이게 광주이고 옛날 배경이라고 하면은 아마 떠올리실 수 있겠지만 광주 항쟁이 일어나면서 개명을 하기 전에 이들의 인생이 완전 또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개명을 꿈꿨던 4명이 결국에는 경여만 경자가 되면서 그리고 경자만 그 광주에 그런 일이 있었을 때 다행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이 소설에서는 어쨌든 다른 3사람은 당시에 광주에 있었지만 경자는 재수를 위해 서울에 있게 되면서 자신 혼자만 그 당시에 광주에 없었던 그런 상황. 근데 친구들의 이야기들을 나중에 알게 되고 직접적으로 그들이 어떻게 무너지게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 많이 힘들어하고 어떻게 보면 죄책감일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 대해 미래의 딸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형식으로 전개가 돼요. 그런데 이 소설을 읽다 보면은 저는 마치 1, 2부로 나뉘어지는 느낌이 확연하게 들 정도로 후반부의 이야기는 이 모녀가 나중에 오키나와에 건너가서 살게 되고 그리고 영소의 입장에서 굉장히 서술적인 톤으로 소설이 확 바뀌면서 오키나와의 역사적인 이유, 그 배경이라던가 그 영소가 결국에는 연구를 하게 되는 게 광주의 역사적 일들을 연구를 하게 되는 이야기들. 하지만 결국에는 엄마는 자신의 광주 시절이나 광주 그 당시의 일을 들려주지 않는 그런 설정들이 이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녹음을 하기 전에 주영님이랑 이 편지를 쓰는 설정이 그러면 무엇이냐에 대해 잠깐 얘기를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서 설정이 엄마가 조기 치매를 앓는 설정으로 이제 미래에 나와요. 그러니까 딸에게 정말 그 고향 광주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너무 하고 싶고 안타깝게 되어버린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지만 뒤에 후반부에 나오는 엄마는 그냥 울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차마 꺼내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 엄마의 가슴에는 이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쌓여있고 혼자 수신하는 사람은 직접적으로 없지만 계속 혼자 메시지를 쓰고 있는 저는 그런 설정으로 읽었거든요. 이게 나중에 영소가 편지를 받았다거나 이런 장면들이 나오지는 않아서 엄마 안에 쌓여있는 그런 긴 역사라는 생각으로 좀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읽었어요. 그리고 저는 한정현 작가님 소설을 읽을 때마다 제가 완벽하게 다 읽어낸다는 생각은 못 드는데 왜냐하면 되게 많은 결들이 있고 되게 촘촘히 숨겨둔 맥락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거듭 읽어야 이해를 다 완전히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런 이미지를 떠올렸어요. 그러니까 점자 이미지를 떠올린 게 왜냐하면 역사적인 이야기들과 역사적인 인물들을 항상 소설에 좀 많이 구체화해서 그러니까 살려내는 것처럼 그 인물들의 이야기를 쓴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냥 왜 시각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점자판을 보면 약간 뭔가 도들 새김된 것들이 있다라고 알 수는 있지만 눈으로 근데 그 도드라진 것들이 어떤 의미인지는 사실 모르잖아요.
근데 좀 한정현 작가는 그 중에서 그 도드라진 것들이 어떤 이야기를 갖고 있고 어떤 뜻인지를 좀 소설화해서 우리에게 읽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냥 내 눈에는 그냥 판 위에 있는 어떤 이렇게 도드라진 점에 불과한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만져주고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준다는 느낌이 있어서 근데 그 작업이 절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일단은 장애라는 그런 조건도 성립되지 않는, 그러니까 서로가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왜 이 이야기가 이렇게 도드라져 있는지에 대한 것까지 설명을 해주기는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근데 좀 읽으면 그런 면에서 감사하다라거나 굉장히 친절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좀 이번 소설도 그렇게 읽었습니다. 네. 저도 한정현 작가님 이런 역사적인 사실이나 아니면은 약간 우리 사회의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이거를 소설화하는 작업들? 소설화라고 하면 좀 웃기지만 어쨌든 이거를 픽션화해서 이 안에 조금 더 뭐랄까 입체적으로 그런 작업들을 계속 해오시는 것을 보면서 되게 의미 있기도 하고 계속 자기의 작업들을 이어간다는 면에서 저도 이 소설도 약간 그 연장선에 있는 소설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사실은 좀 소재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이 소설이 5.18을 다루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5.18을 다루는 것만으로도 사실 용기 있는 작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뭐 다룰 수 없는 사안이어서가 아니라 5.18은 정말 무거운 주제 같아요. 작가가 이걸 소설화하기에는. 왜냐하면 그 시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내가 잘못 쓰는 게 아닐까? 누가 되는 게 아닐까? 내가 이것을 소재화하는 게 아닐까? 뭐 혹은 이 사람들의 마음을 내가 잘못 전달하는 게 아닐까라는 저는 끝없는 자기검열에 시달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소설가라면. 근데 어쨌든 이 주제를 선택을 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앞서서 이제 5.18을 다룬 많지는 않지만 상당히 이제 의미 있는 대표적인 작품들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소설가라면 그 작품들이 하지 않은 이야기 혹은 그 작품들과는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한 걸음 더 나아간 이야기를 2021년에 5.18을 얘기한다면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그 생각도 제가 작가라면 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뭐랄까 무게감이나 좀 부담 같은 것을 어깨에 지고서 이 이야기를 시작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되게 용기 있는 작업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그래서 정말 쓰는 사람 관점에서 그럼 내가 이걸 어떻게 쓸까라고 물론 이제 5.18을 써야겠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들을 생각해서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5.18과 접목시켰을 수도 있겠으나 그 안에서 새로운 지점들을 찾아나가고 한정현 작가 자신만의 목소리를 내는 그런 인물들을 만들어갔다는 저는 그 노력들이 보여서 이 안에서 그런 부분에서 의미 있는 작업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 소설에 되게 매력적인 부분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그런 것들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작지만 저는 작지 않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이 이제 자자라는 이름들을 다 붙이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 아들 노릇하기, 아들 대접 받고 싶다라는 이제 거기서 시작을 했지만 이 자의 약간 변주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 자를 다 달았지만 사실 그리고 이 자를 달면 약간 좀 촌스러운 이름들이 되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이 자라는 이름들을 달았고 그 다음에 이게 아들자에서 놈자자에서 스스로자로 변형이 되면서 결국은 우리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키는 어떤 자기 자신의 고유성을 간직하는 공동체라는 약간 저는 그런 의미 부여도 저한테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신선한 게 다가왔었고 또 하나는 사실은 이제 여기서 여자 3명이 남성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을 여성이라고 생각하는 영소라는 이제 인물 이 4명이 단짝인데 영소 같은 경우는 사실 아들 대접 받고 있었고 뭐 받을 필요가 없죠. 근데 영소는 대신에 자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영자가 되면서 자기가 이제 그토록 되고 싶었던 여성의 이름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런 식의 좀 조합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저는 이런 점들이 저한테는 좀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떤 역사적 사건을 어떻게 이제 복원하느냐의 문제보다는 그 안에서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지점들이 저한테는 좀 새롭고 의미가 있었고 또 하나의 지점은 사실은 요즘에 어쨌든 퀴어나 성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
성소수자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이제 영소가 이제 그런 인물이잖아요. 남성의 생물학적 남성이지만 여성이 되고 싶어 하고 스스로를 이제 여성으로 규정하고 싶어 하는 친구인데 어쨌든 광주 이야기가 80년인데 그 당시에도 많았겠죠. 성소수자들이. 근데 당연히 이야기 되지 못했을 거고 지금보다 훨씬 더. 그래서 어쨌든 그 과거의 배경으로 이런 영성, 영자라는 인물을 이런 식의 캐릭터로 만든 다음에 이 영자가 얼마나 이 상황에서 남성들에게 폭력을 다 하면서 본인 자체가 폭력을 휘두르는 상황에 처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영성, 영자를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함으로써 조금 이야기가 다른 측면에서 저희가 좀 생각해 보게 될 지점들이 좀 생기는 것 같아서 이런 설정도 저한테는 좀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저는 좀 아쉬운 점들이 있었어요. 어떤 점들이 있었냐면 뒤에 이제 오키나와로 아까 말씀하신 그 경자와 아이인 그 이제 결국은 이제 해자의 아이가 되는데 친구의 아이를 이제 경자가 키우게 되는데 그 경자와 이제 경자의 딸인 이제 영소가 오키나와로 이주를 해서 오키나와에서 살고 그 딸이 된 영소는 이제는 성인이 됐는데 오키나와에서 약간 차별 같은 것도 좀 경험하고 결국은 한국 5.18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는 그런 30대 여성으로 자라나는데 그래서 이제 오키나와에서 경험했던 어떤 그런 차별과 거기서 들은 약간 더러운 피해라는 이야기. 근데 그 더러운 피해라는 어떤 차별 이야기가 사실은 엄마인 경자가 겪었던 그 시대와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영소의 이야기와 경자의 이야기가 다르지 않고 여기 이제 경아라는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 서로의 삶을 교차하고 있다는 생각. 가로지른다고. 네, 결국 이 이야기를 작가가 하고 싶어서 이 오키나와까지 이 경자와 영소를 데리고 오고 또 여기서 광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쨌든 이런 식의 이어짐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요. 이런 역사가 반복되고 우리가 치유되지 않는 상처들이 여전히 장소를 바꿔가면서 시대를 살짝씩 바꿔가면서 존재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아픔을 느끼고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죄책감을 느끼고 사는 약간 그런 풍경들이 저한테 그렇게까지 깊은 사유를 주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한테는 좀 뭐 과거와 미래 인물들이 모두 연결되어 있다라 여기서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삶이 교차되고 있고 그 이야기가 이어져 오고 있다라는 메시지가 저는 그러니까 저의 바람은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갈 수는 없었을까라는 그 아쉬움이 좀 남았던 거예요. 약간 그 영소가 결국에는 엄마한테 아무 얘기도 듣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광주라고 떠올렸을 때 눈물이 난다던가 그러니까 사실 엄마의 고향이 광주인 것 정도만 알지 광주에 대해 전혀 잘 몰랐고 엄마가 시원하게 대답해주지 않았는데 자신이 무엇에 이끌리듯이 광주를 연구했다라는 정도의 이제 어떤 본능적이나 감정적으로 아는 것처럼 그게 넘어가기는 하잖아요. 그런 점들이 저도 아쉽기는 했는데 실제로 이 소설이 과거의 이야기 그리고 과거에 있었을 법한 인물들을 어떤 사료라든지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설정을 하고 되살리면서 현재의 오키나와로 연결이 되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우리의 삶이 교차한다던가 삶은 가로지르는 것 같아라는 얘기는 오히려 그런 이야기들을 좀 너무 친절하게 얘기해주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은 드는 건 사실인데 이 소설에서 그 주영님이 좋다고 하신 자자를 어느 한자로 선택하느냐에 따른 약간의 묘미 같은 것들도 있고 메시지가 달라지기도 하고 결국에는 스스로 자자를 선택을 했잖아요. 근데 결국 저는 이게 자기 자신을 스스로 온전하게 자신으로서 존재하지 못하게 만드는 상황들에 대한 연결 지점들이 좋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왜냐면은 영성도 지금 자신이 여성과 남성의 성기를 동시에 같이 갖고 태어났다라고 직접적으로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집에서는 네가 아들이기를 선택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사람 대접을 하지 않겠다는 식의 압박인 거고 근데 영성은
여자를 선택하고 싶지만 그냥 자기 자신은 둘 다인 자기 자신으로 남고 싶은 거기도 하잖아요. 네. 그리고 해숙이나 그러니까 해자나 다른 미선 같은 경우에도 미자 같은 경우에도 자신이 미자는 특히나 일본인의 손녀라는 이미지 때문에 그 더러운 피라는 얘기를 듣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러면 너는 한국인이야 일본인이야 라는 선택을 강요받는 순간들이 있었을 텐데 그냥 선택하지 않고 나는 그냥 할머니가 일본인이었던 나 자신으로 그리고 광주에서도 간첩이냐 아니냐 너 전라도 사람이야 아니냐 이런 것들을 자꾸 선택하게 만드는데 그 선택에 양쪽에 치우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 뭐 예전에 그런 전쟁 때 뭐 공산당인지 아닌지를 입증하라고 하는데 아닌 것을 어떻게 입증해야 될지 우리가 모를 때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오키나와도 배경적으로 일본인인지 아닌지를 선택하라고 하면서 학살이 일어났다거나 그런 일들이 벌어진 장소라는 점에서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으로 우리가 설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여전히 이것들이 무수히 반복되고 있고 사람이 스스로에 대해서 자신을 잃어버리는 그러니까 사실 광주 항쟁을 겪게 되면서 5.18을 해자와 미자와 영자는 다 어느 면에서는 극단적인 경우도 있고 자기 자신을 잃게 되는 각자의 경우들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영성은 결국 자살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군대에 들어가게 됐을 때 전라도 사람이라서 광주로 내려가서 누군가를 해치게 되는 상황에 자기가 놓여있는 걸 괴로워하게 되고 해숙이는 아마도 그 시위 상황에서 죽은 것 같고 그리고 미자는 거의 막 젊은 나이에 머리가 새어버릴 정도로 그래서 사실 뭐 미시사적인 것들을 접근을 해서 매력적인 인물들을 취할 수는 있다고 보거든요. 소설을 쓸 때. 근데 그게 아니라 한정현 작가의 소설은 그 안에서도 어떤 결이나 맥락을 가진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결국엔 되게 여러 가지 이야기와 되게 막 소설 안에서 톤도 바뀌고 인물도 많고 이러는데도 결국엔 하나로 아우르는 것들을 잘 잡아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표피적으로는 뭐 이름에 대한 의미라던가 그런 대사로 직접적으로 주는 것도 있지만 사실 그 직접적인 메시지가 주지 못하는 많은 은유적인 것들이 있어서 좀 그렇게 봤을 때는 저는 저에게 근데 뭐 스스로 서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강요 이거를 개인적인 경험을 여기서 소설에 이입해서 보는 그런 거는 저도 없기는 했지만 물론 이제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런 상황에 놓이지 않아서 그런 것들이 떠오르지 않을 수도 직접적으로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소설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현재와 과거에 연결해서 가로지르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해주는 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런 퀴어라던가 뭐 오빠에게 맞는 여동생의 이야기라던가 그런 것들을 다 끄집어내는데 결국 그 상황에서 우리가 그거에 대해 저항을 하게 되는 거는 자기 자신을 자신으로서 지키고 싶은 사람들 그 마음 하나는 모두가 일치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좀 크게 돌아가는 메시지가 나중에는 그래도 좀 읽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 작가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쓰고 있지만 결국 하나로 아우르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의지라던가 그런 것들이 느껴져서 그런 것도 매력으로 느껴지기도 했어요. 근데 말씀을 듣다 보니 정말 이 스스로 자자가 엄청나게 중요한 저는 그냥 역사적으로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의 연결점만 생각했는데 정말 스스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일 수 없는 사람들 자기 자신임을 부정당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생각하니 이 스스로자의 공동체가 이야기가 훨씬 좀 입체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 4명만 공동체가 아니라 좀 그거를 4명을 벗어난 이야기. 영소와 뭐 경아 씨까지. 아주 잠깐 등장함에도 그 왜 오키나와에 연구하러 온 한국인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인물도 남편인 조선적 제일인 그것도 일본에선 굉장히 낮은 계급의 사람들이 좀 취급하지 않는, 그러니까 더러운 피라고 얘기하는, 근데 그런 사람과 결혼하기를 스스로 선택한 여성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등장하는 인물, 그러니까 한 번씩 조명하는 인물들이 다 어떤 그런 맥락들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게 인위적인 것 같진 않아요. 이거를 읽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자연스럽게 느껴졌던 거지. 네. 막 그런 사람들 하나하나의 그런 설정을 들었다는 생각은 아니었고, 네. 읽고 나니까 아, 이게 하나의 그런 공동체적인 느낌으로 진짜 묶이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저도 이제 처음에는 왜 이렇게 과거와 현재를 네. 오가는 구성을 했을까, 화자가 왜 또 이렇게 막 바뀔까, 이런 생각들을 했을 때 좀 거기서 이제 완전히 다 그걸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런 메시지들을 좀 아우르기 위해서 필요한 선택들이었나라는 생각이 좀 얘기를 하면서 들기도 하네요. 네. 네, 저희 이렇게 한정연 작가의 단편소설 쿄코와 쿄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다음 시간에는 문학과사회 2021년 보모에 실린 구소현 작가의 신작 단편 소개하겠습니다. 한정연 단편 소설 쿄코와 쿄지의 일부를 경희님의 낭독으로 들으시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게, 나 같은 사람은 들어본 적 없지. 우리 아버지는 내가 아들이니까 인간 대접받고 사는 거라더라. 근데 내가 아버지한테 아들 아니고 딸이라고 하면, 그러면 나 인간 아니라고 하실까? 영성이 네가 인간이 아니라니. 나는 영성이를 알던 순간들을 떠올립니다. 시골에서 전학 왔다고 놀림받던 나에게 가장 먼저 인사를 건네주던 아이. 내가 감기에 걸렸을 때 혼자 자취를 하는 내 방에 와서 콩나물국을 끓여놓고 가던 아이. 자신에게 시비 거는 사람들은 웃어넘겨도 우리에게 고약한 농담을 하는 놈들에게는 달려가 사과까지 꼭 받아내는 아이. 그런 네가 인간이 아니면 대체 누가 인간이야? 하지만 내 입에서 나온 말은 겨우 이거였습니다. 영성아, 나중에 나도 데리고 가. 나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는 그 이모 할머니의 존재를 모른 척했지만 막상 이모 할머니는 자신을 버린 가족들의 바람과 달리 친구인지 애인인지 모를 또 다른 할머니랑 잘 사는 것처럼 보였고 사람들이 수군대는 것처럼 미친 사람처럼 보이지도 않았거든요. 내 말에 영성이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며 이렇게 말해주었어요. 경녀야, 난 너랑 같아. 혼란스러운 마음은 그 웃는 얼굴과 말 속에 흩어집니다. 그래, 네가 행복하다면. 가끔 좋아함은 이렇게나 편리하죠. 모든 걸 설명하지 않아도 되니까요.